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오늘은 격동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낸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과거인 근현대사,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그 뜨거웠던 변화의 시간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근현대사의 출발점,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말 혼돈의 시간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남양주시의 흥국사. 이곳에선 조선 말기의 문화적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1802년 고성 곤봉사에서 만일 연불을 개최한 이후로 조선 전역에 엄청나게 이 연불이 성행하게 됩니다. 글을 하지 못하는 모든 그 서민들도 이제 연불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 남양주 흥국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 문화의 변화는 복합 건물의 성격을 띤 새로운 건축 양식, 대방의 등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연불을 드리는 큰 방과 승려들이 기거하는 승방, 누각과 부엌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자생적 문화 발전의 시초라고 합니다. 단일 용도로 구성되던 전통적 법당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과 함께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만일 연불회에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불가의 이야기를 듣도록 고려한 주불전의 배치 등 신분제 폐지의 시작을 알리는 대방. 우리들이 극장을 설계할 때 무대와 객석간 거리가 22m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거리는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되게 됩니다. 대방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의 그 인지학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그 앞에 대법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 이내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찰 배치 양식, 건축물 하나하나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풍류가 깃든 법회 장소인 누각을 통해 그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육류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게 되면은 그 15m 이내, 대부분 7m 이내가 되게 됩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조경식재들은 저 어떠한 머리를 움직이거나 눈을 움직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창문 밖 모든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누각.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최적의 각도인 30도로 배치된 누각 건물은 시각적 배려까지 겸한 과학적 건축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근대화의 시작이자 스스로 뿌리를 내린 흥국사에 이어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암흑 같은 시간을 이겨낸 민족의 상징 태극기. 그 중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만 무려 20점이라네요. 오늘은 소장고에 고이 잠들어 있던 태극기 저마다에 숨겨진 이야기를 깨워보려고 합니다. 30여 년 넘게 태극기에 대해 연구한 송명호 교수님이 함께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2년에 박잉여 수신사가 일본을 건너갈 때 애교사절 문제로 건너갈 때 당시 고종임금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가는 도중 그 메이진마루호라고 하는 배 안에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운요호 사건 이후
국기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고종의 명을 받은 박영효가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도움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박영효는 대외적으로 첫 우리나라 국기를 개양했는데요. 이 사실이 일본 신문인 시사신보에 고종은 태극원을 청색과 적색으로 그리고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역괴를 그린 것을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나라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한 고종, 그 노력은 옷자락에서도 느껴지는데요. 20점의 태극기 등록 문화재 중 나라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의 노력이 담긴 태극기 역시 보존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1905년에 을산 늑약이 이제 조약이 되는데 이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불온복이라는 글자 세 글자를 새긴 태극기를 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불원복 태극기. 태극기를 구성하는 모든 문양은 직접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만들었다는데요. 항일을 향한 굳센 다짐이 담긴 선조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자수 태극기의 한 가지 취약점은 보급화가 힘들었다는 건데요. 그 해답이 담긴 문화재가 보존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세 이제 독립운동 시위를 한번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거사를 앞두고 많은 태극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태극기를 그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만만치 않고 또 인쇄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감시에 이제 눈에 띄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게 찍어야 되겠고. 불꽃처럼 전국으로 퍼진 3.1 만세 운동. 이날을 위해 선조들이 준비한 태극기 목판은 우리 국민의 독립 의지를 강력히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짠 명주에 손바느질로 제작돼 사료적 가치가 깊은 남상락 태극기. 태극기가 주는 경건함과 미적 가치까지 더해진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17살부터 19살까지 새파란 청춘들의 투쟁 의지가 적힌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태극기에 대한 최소한의 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퇴색해 있는데 이거를 좀 가르치고 교육하고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극과 격동의 시간이었던 근현대사.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남겨진 작은 영웅들이 있기에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막바지를 달려가는 여름,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임금의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고소한 찜 요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름을 책임질 이 음식, 지금부터 맛보러 떠나보시죠.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예스러운 멋을 갖춘 우리 전통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곳 한국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전통 요리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이죠. 김도섭 조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조리장님, 안녕하세요. 조리장님, 식재료마다 제철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맘때쯤에 먹어야 딱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철에 몸보신도 되고 제철을 맞아 신선한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어떤 음식인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름이 가기 전 꼭 먹어야 한다는 밥도둑의 원조 민어잣찜을 소개합니다. 민어는 선조들이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많이 드셨던 음식이고요. 더위로 지친 몸을 보양하기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근데 보통 생선 요리는 매운탕이나 그리고 맑은 국물로 먹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즐기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민어잣찜은 민어의 그 생선의 담백한 맛과 잣의 고소한 맛을 같이 어우러지는 음식입니다. 상상만 해도 담백한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빨리 비법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탱탱하게 살려오른 민어와 고소한 잣의 만남, 늦더위까지 책임질 재료들. 두툼한 민어살은 칼집을 낸 뒤 소금, 후추를 이용해 밑간을 해줍니다. 민어는 다른 생선과 좀 달리 그 가식 부위, 먹는 부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껍질이나 불에 또 이런 애 같은 부위는 다 식용이 가능한 부위라 손질하면서 그런 부위는 잘 별도로 잘 챙기셔서 다시 쓸 수 있게 잘 손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어살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오이, 당근, 표고버섯은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손질이 끝난 채소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줘야 영양소가 배로 살아난다는 사실. 표고버섯은 향이 풍부하게 살아나도록 볶아줍니다. 전분과 밀가루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고 준비한 채소를 올려줍니다. 민어와 채소가 고루 익도록 계란 흰자를 뿌리고 찜통에서 푹 익혀주면 촉촉하고 포실한 민어를 맛볼 수 있겠죠? 불린 쌀과 잣으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감칠맛 가득 살린 민어잣찜 완성! 네, 지금 다 완성되었거든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반했다는 민어잣찜의 맛은? 생선인데도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요. 굉장히 담백하네요. 그리고 이 잣즙이 어우러지니 고소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소리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민어잣찜, 민어잣찜, 소화 흡수 민어잣찜, 몸보신의 민어잣찜, 건강회복 도와주는 민어잣찜. 감사합니다. 버릴 부위가 없다는 최고의 생선 민어. 올 여름이 가기 전 고소한 민어잣찜 만나보세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연유산 체험 프로그램이 9월 11일부터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정서적 치유와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릉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인문학 강좌가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릉 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좌는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배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열리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훌륭한 음식에는 좋은 식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선조들이 남겨준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기에 우리네 삶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겠죠. 저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문화유산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